네, 안녕하세요. 2020년도 서울시 일반행정 9급에 합격한 조성한입니다. 저는 2018년 9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했습니다. 국어 95점, 영어 95점, 한국사 100점, 행정법 100점, 행정학 95점 받았습니다. 국어는 우선 공부를 좀 해야 될 영역과 안 해야 될 영역을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공부를 해도 성적이 비슷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고, 공부를 하면 그래도 성적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한자나 고유어 같은 부분은 공부를 하더라도 솔직히 어떤 게 나올지 전혀 종잡을 수 없고, 고유어도 마찬가지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공부 시간을 들인다 하더라도 성적을 내는 것이 좀 어렵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공부를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고, 반면 문법 같은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정형화된 출제 파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들여가지고 먹을 수 있는 점수는 먹었던 것 같습니다.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경우도 편차가 없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공부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대신에 투자하지 않은 시간을 다른 과목으로 공부 시간을 할당해서 다른 과목 점수를 더 올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영어도 우리나라 말이랑 똑같다고 봐가지고, 영어도 일종의 국어와 같은 개념이니까 국어랑 비슷한 학습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문법이나 어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간을 들여서 이제 성적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는 반면에, 독해는 솔직히 사람마다 약간 편차가 심하다 봐서 독해 실력이 그래도 어느 정도 수능 때 됐기 때문에 문법이랑 어휘를 위주로 이렇게 시간 관리를 해서 공부를 하고, 독해는 딱히 큰 시간을 투자는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제가 7급 시험을 준비하다 보니까 저는 이제 8과목까지 공부했어가지고 성적이 오를 만한 거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안 오를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 방법이 시간이 촉박한 분들한테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9급 준비하는 분들도 만약에 단기간에 합격하고 싶다 이러시면은 점수가 나오는 부분은 집중 투자하고, 시간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은 과감하게 그냥 포기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부분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오히려 이 방법이 리스크를 더 떨어뜨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자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저희 시험 트렌드가 한두 문제 정도 나오는데,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 그거를 위해서 막 1300개의 한자를 외우고 그러시는 분들을 봤는데, 그 1300개를 조금 어느 정도 익히려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텐데, 차라리 그 시간을 성적이 나올 수 있는 파트에 투자를 하는 게, 저는 그래서 과감하게 그 한 문제 정도는 버리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부를 했다고 꼭 그분이 그 문제를 맞추는 게 아니라, 공부를 안 한 저 같은 사람도 한자를 어떻게 좀 감으로 찍으니까 웬만하면 다 맞길래 오히려 리스크를 낮추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95점을 맞았는데 한자 문제는 잘 찍어서 맞췄고, 비문학 문제 하나 틀렸습니다. 한국사는 공부 시간을 투자하면은 성적이 그만큼 정비례해서 나오는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필기 노트를 정독한 다음에 기출 문제를 한 번 정도 풀고, 나머지는 동형 모의고사로 이제 여러 번 돌려가지고 점수를 좋게 받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저만의 암기법들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꼼꼼하게 3회독 정도 봤습니다. 네, 저는 암기를 할 때 주로 이제 제 친구들 이름이나 아니면은 제가 알고 있는 여러 지식들을 이렇게 두 문자를 따서 연상시켜서 많이 외웠었거든요. 그리고 또 최대한 자극적이게 추천드리는 게, 왜냐하면 그런 게 사람의 기억에 제일 잘 남기 때문에 19금 단어를 본인이 사용해서 그렇게 최대한 좀 자극적으로
본인 스타일대로 이렇게 외우는 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출제진 교수님들이 완전 생뚱맞은 그런 인물들이나 사건들을 사료로 출제하는 것이 아니라 굵직굵직한 중요한 인물들을 생소한 사료를 출제를 해서 난이도 조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료를 볼 때 일단 생소하다 싶으면은 사료에 나온 사람과 연관되는 이제 굵직굵직한 인물들을 몇 명 나열해보고 그 중에 제일 합리적으로 적합한 사람을 제가 골라서 막 풀었던 것 같습니다. 행정법은 제가 제일 어려워했던 과목인데요. 아무래도 법적 지식이라던가 법학 용어 같은 게 하나도 제가 배워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처음에 너무 고생했거든요. 우선 이제 인강을 들으면서 주요 개념들을 이해하고 기출문제집을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집을 엄청 회독을 해서 그렇게 실력을 올려놓은 다음에 결국 이제 마무리는 동형 모의고사를 풀어보면서 제 실력을 한번 테스트해보고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뭐 선생님들 카페라던가 그런 데서 질문을 해서 알 때까지 제가 질문을 해서 그거에 대한 답변을 받고 익혀이도록 그렇게 노력했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인강을 돌려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했습니다. 행정학이 이제 수험생분들이 가장 학습하기 곤란해하고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 모르는 과목인데, 저는 크게 두 갈래로 축을 잡아가지고 두 개념을 서로 비교 대조하는 방법으로 공부했습니다. 네, 우선 한 축은 인간을 불신하고 정확성과 확실성을 강조하는 관점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축은 인간을 신뢰하고 좀 더 온정적이고 인간성을 중시하는 그런 관점에서 그 두 축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하는데 이제 집중해서 공부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제 포인트가 출제를 할 때 교수님들이 서로 다른 개념을 비교 대조하는 부분에 맞춰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출제 원리에 맞춰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선생님들 책에 보면 도표로 이렇게 자세하게 두 개념들을 이제 비교 대조하는 게 쫙 있는데, 도표화해서 볼 때 저희 뇌가 좀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고 우선 보기 편하기도 하고, 학습 방향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은 개념들을 대조하고 비교하고 공통점 찾고 차이점 찾고 그 위주로 이렇게 큰 축을 두고 총론부터 이제 저 끝에 있는 재무행정 파트까지, 저는 이 방법이 무조건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에 강사분들을 선택할 때 시행착오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1타 강사분들을 무조건 추천해 주셔가지고 처음에는 1타 강사분들로만 들었었는데 몇 분은 저랑 좀 안 맞아서 도저히 인강을 듣더라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선생님을 몇 분 이렇게 제 스타일에 맞는 강사분들로 바꿔보니까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강사를 찾는 것이 중요하고 무조건 1타 강사라고 해서 거기에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대한 0823 클래스에 늦지 않도록 제 시간에 와가지고 그 할당된 공부량을 채우는데 집중했습니다. 0823 클래스에서 공부하는 시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통학하거나 밥을 먹거나 클래스가 다 마치고 집에 가서 쉬는 시간에는 과감하게 머리를 풀어주었습니다. 학습을 하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중간중간 발생하고 그럴 때마다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 이거밖에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슬럼프가 종종 빠졌던 것 같은데요. 괜히 슬럼프에 빠질 때마다 막 1, 2주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떨어질 바에, 그러면은 이제 1년이 또 늘어나는 거니까 그럴 바에 최선을 다해서 뭐 1년 만에 끝내보자 2년 만에 끝내보자 이렇게 무조건 거기에 집착을 해서 항상 힘들 때마다 잠깐 힘들었다가 다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마음을 다잡고 슬럼프를 극복했던 것 같습니다.
네, 한때 제가 0823 클래스를 다니면서 아침잠이 많아져가지고 제 자신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그래서 상담 신청을 했었는데 관리 교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다그쳐 주시고 이끌어 주셔가지고 다행히 잘 극복하고 결국 좋은 성과를 얻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면접을 봤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면접관님께서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 됐는데 일을 너무 잘해서 다른 지자체에서 강연을 스카우트 제의 받았을 때 20만 원을 줄 테니 해달라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어떻게 얘기를 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었는데 김영란법에 공직자들이 외부 강연을 할 때 40만 원 미만은 그냥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답하고 강연을 하고 20만 원을 그냥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우선 그 부정부패와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간단한 지식이 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공직자의 가치관이라던가 태도 등을 파악하고자 질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가장 잘한 것은 우선 어떻게든 공부를 해서 최종 결과물이라는 합격을 만들어냈다는 것에 있고 가장 후회하는 것은 저는 딱히 과거를 이렇게 계속 곱씹어보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냥 앞만 보고 후회 없이 살았던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잘 해오셨고 앞으로도 좀만 더 노력하셔가지고 꼭 원하시는 합격이라는 열매를 얻길 바라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동안 맨날 지각하고 말썽 부렸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저를 끌어주셔가지고 덕분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제가 돈을 벌 때 고기 한번 사드리겠습니다. 화이팅!